자, 여러분들, 자, 조용히 하고 앉으세요. 소리는 괜찮습니까? 예. 자, 출석은 별도로 안 부를게요. 숫자는 다 완전 상황이라서. 내용은 뭐냐면,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본 매뉴얼 작업했던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생선하고 그 다음에 콩에 관련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안동에 있는 식품 회사예요. 식품 회사에서 뭘 하냐면 OEM으로는 어떤 걸 생산하냐면 풀무원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하는 두부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뭐냐면 전국적으로 체인망을 다들 갖고 있어요. 유통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패스트푸드점 프랜차이즈에 대한 걸 매뉴얼 작업이 있어서 그 작업을 교수님하고 몇 분이 작업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이 설명 안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이나 이걸 갖다 개진을 해줘야지만 이 내용이 아마 조금 더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입장은 뭐냐면 전문가 입장이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이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자,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들어온 식품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는 그런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도 패스트푸드에 가까운 게 식품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 패스트푸드라고 보는 패스트푸드는 그렇게 부르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조리해서 먹는다라는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일반적인 식품 중에서 패스트푸드에 해당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 있겠어요? 햄버거. 응? 자, 햄버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뭐 라면도 일종의 패스트푸드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 말고 먹거리는 괜찮은데 시간을 굉장히 짧게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것 금방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가장 대표적인 게 김밥이죠. 일종의 편의점에서 나오는 패스트푸드는 정말 패스트푸드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말하는 패스트푸드하고 우리의 전통적인 한식에서 나오는 조리 시간대를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패스트푸드는 보통 뭐냐면 5분 내에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한식에서 뭐냐 하면 조리를 하려고 하면 20, 30분은 뭐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고민을 해서 자기들이 그래도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갖다 어떻게 프랜차이즈로 만들까를 여기서 안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방향에 대한 거나, 그리고 저는 뭐냐면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에 대한 안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한국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원래 피시빈이라는 하해 식품이라는 데서 피시빈이라는 상표를 이미 등록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피시빈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한국식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이게 통용되는 이름이고, 이름은 피시빈입니다. 내용은 이제 피시빈이라는 게 이름만 들어보면 뭐냐면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거죠. 피시라는 거하고 빈이라는 거. 생선하고 뭐겠어요? 콩에 관련되는 식품들입니다. 이 업체에서 주로 예를 들면 두부나 이걸 풀무원의 OEM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굉장히 나름대로는 뭐냐면 품질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있고, 그래서 콩과 생선을 이용해서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 사람들 의도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해서 콩하고 생선을 갖고 프랜차이즈를 만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가는 품목이 있어요, 혹시? 있습니까? 자, 일단 생선은 뭐냐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제품은 아니죠. 반드시 가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두부나 몇 가지를 반가공 상태가 되든 아니면 완벽하게 가공을 해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개 품목을 가지고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만든다라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데 전체적인 PT 내용은 뭐냐면 PC빈이라는 이 내용에 대한 이제 사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생선을 어떻게 팔 건지, 어떻게 만들어 팔 건지, 콩은 어떻게 가공해서 팔 건지,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매장을 해서 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사업 방향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오게끔 할 거냐 하는 게 사업적인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3번부터 4번은 그걸 뒷받침해 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1번하고 2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 어디서 정하냐 하면 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팀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면서는 뭐냐면 이 사업 방향의 사업 전략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들 역할이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그 카페든 아니면 레스토랑이든 패밀리 레스토랑이든 아니면 뭐 그 패션샵이든 이걸 볼 때는 앞에 있는 1번, 2번도 뭐냐면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다뤄줘야 되는 내용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설명했던 각 종류별로 그 장소에 대한 메리트들이 항상 갖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빕스나 아니면 그 TGI나 이런 것들을 북구에 만약에 유치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왜 사업성이 없고 그만큼 힘들고 그 다음에 망해서 나가냐 하는 부분들이 다 뭐냐면 1번, 2번에 해당되는 사항들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품질이나 맛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1, 2번이 전체적인 사업의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7, 80%는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조금 더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는 디자이너니까 3번, 4번에 주안을 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사업 목표는 뭐냐 하면, 자, 2000년대부터 저희들이 뭐 그 전쟁 이후에는 뭐냐, 사실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뭐냐 하면 먹고 사는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거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단어도 나오게 된 거고, 그러면 웰빙 식사 문화의 한국식 패스트푸드점 PC빈이라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사업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전통 음식, 그러니까 믿을 만한 먹거리를 어떻게 편리하게 그 다음에 세계화하고 문화화한다라는 게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가게가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진출을 해외 쪽에서도 점포를 내겠다는 게 이 업체의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전통과 문화의 회복이라고 해서 이건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더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커피 브랜드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단순하게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문화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나 나이가 있는 자기가 그나마 뭔가를 갖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같은 레벨에 끼지 못하면 자기가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로서 한국에도 들어온 거죠. 그럼 대구만 하도 스타벅스 매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나마 스타벅스가 뭐냐 하면 디자인적으로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뭐냐 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매뉴얼이 딱 고정된 매뉴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뭐 엔젤 리너스, 그 다음에 뭐죠? 대구에서 나왔던 다빈치 이런 대부분, 그 다음에 먹는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멀리서 봐도 가게가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라 하는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매뉴얼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은 거고,
거기에 디자인적인 자율권이라 하는 거의 없어요. 단지 뭐만 있냐면 그 매장의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변형은 되지만 기본 메뉴는 거의 99% 따라가는 디자인입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뭐냐면 그렇지 않아요. 건물의 외관부터 시작해서 지켜야 될 로고나 BI나 CI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만 딱 지켜주고 나머지는 굉장히 프리하게 디자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지역 나름대로의 특징이나 고유한 것들을 살릴 수 있게끔 풀어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냐면 우리가 먹는 전통 음식을 갖다가 조금 더 편리하고 믿을만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이 전통적인 부분하고 그걸 문화를 섞으면 아마 이 프랜차이즈는 성공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업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며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한국식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김밥이라는 거는 그나마 믿을만하고 굉장히 빨리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맛도 그런 대로 괜찮고죠. 그죠? 그런 장점이 있듯이 그러면 패스트푸드적이긴 하지만 프랜차이즈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가냐면 한식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패스트푸드점의 장점들을 두 가지를 다 공유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식의 장점은 뭐냐면 조리 시간이 길긴 하지만 방금 조리된 따끈따끈한 느낌의 그런 조리 방식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재료와 조리법을 사용한다는 게 뭐냐면 한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가격은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은 뭐냐면 그 테이크아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 구분 없이 사실은 영업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그 햄버거나 아니면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시간에 구애 없이 사실은 들어가서 사 먹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 우리 한식점은 뭐냐면 딱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거고 대부분이 거기를 찾아서 갈 때는 뭐냐면 그 시간대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냐면 종류를 두 가지를 잡았기 때문에 생선하고 그 다음에 그 콩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잡았기 때문에 콩은 그나마 뭐냐면 시간 완제품으로서 가지만 생선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매장에서 파는 거는 뭐냐면 콩으로 만들어진 완제품, 그 다음에 반제품, 집에 가서 끓이면 될 수 있는 정도 그렇게 파는 거고 생선은 뭐냐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안 팝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뭐냐면 이제 방향은 대충 이 두 가지 특성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완제품을 팔아서 매장에서 먹는 것, 그 다음에 반제품이나 완전히 가공하지 않은 것. 그러면 이 두 가지 반제품이나 가공하지 않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사서 집에 가서 조리해서 먹는다. 그 대신에 타겟은 누굴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반찬거리를 직접 사서 먹거나 완제품을 만들어진 반찬을 사서 먹거나 아니면 뭐냐면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는 걸 주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세대는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연배가 많아서 가정에서 계속 가족을 꾸리는 분들보다는 결국 젊은 층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랜차이즈의 매장은 어디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위치에 두면 좋겠습니까? 이 매장을. 자, 회사 주변 또. 응? 대학로. 주택 주변. 원룸촌. 뭐 대학로나 주택 주변이나 그 같은 의미로 보이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프랜차이즈는 결국은 기본적인 우리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맥도날드나 이런 것처럼 웬만한 곳에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생활 패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가능합니다. 단지 차이 나는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자, 어떤 거는 뭐냐 하면 어떤 곳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완제품으로 내가 직접 사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곳을 메인으로 가게를 오픈해야 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뭐냐면 그것보다는 반제품이나 아니면 그 가공되지 않는 제품을 팔아서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조리해서 먹게끔 하는 그게 메인이 되는 매장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기능을 다 갖춘 매장을 꾸미는 게 뭐냐면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PCB의 사업 방향의 기본 방향은 뭐냐면 전통적인 음식을 현대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이 이유는 전통적인 음식이긴 하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젊은 층이라는 거죠. 주로. 젊은 층이라는 게 20대만 얘기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지금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부가 다 직장을 다니니까 결국은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도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에 같이 어울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한식 조리법의 장점하고 패스트푸드의 간편함을 두부와 생선이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브랜드화하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업 전략으로 뭐냐면, 어떤 제품이나 식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고유의 전통적인 식품도 있지만, 그때그때 유행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두부를 이용해서 과연 뭘 만들어 팔래? 말 그대로 콩을 이용해서. 그러면 두부 만들어 파는 거는 이미 만들어 팔잖아요. 두부 말고 만들 게 없으면 사실은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두부 가지고 아주 다양한 식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래서요, 오프라인 상에 매장을 오픈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뭐냐면 다 반제품. 자, 두부도 뭐냐면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가져가서 조리해서 먹죠. 그 다음에 생선은 더 그렇죠. 그러면 뭐냐면 일반 가게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 있죠. 옛날로 따지면 슈퍼. 마트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가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패스트푸드처럼 먹을 수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콩에 관련되는 제품들은 뭐냐면 이런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층도 마찬가지예요. 자, 완전 젊은 애들부터 해서 연배가 있는 사람들까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시간대를 한식에 위주로 하게 되면 좀 전에 설명했지만 한식만 보면 어떻게 돼요? 끼니 때만 먹는 거고 패스트푸드는 쭉 연결되죠. 그래서 뭐냐면 영업시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게끔 그 제품군을 골고루 갖추라는 게 그 다음에 소규모 점포로서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직접 매장이 큰 매장을 안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반제품이나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그대로 반가공품을 팔아서 그 수익만으로도 뭐냐면 매장이 운영될 수 있게끔 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개점 장소, 매장을 어디 내느냐에 따라서 자 완제품을 많이 파는 곳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반제품을 많이 파는 곳으로 갈 거냐 하는 건 개장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다라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지만 이제 신생 기업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야지만 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 이런 걸 다 사업 전략 갖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징을 한번 잡아본 거예요. 첫 번째, 믿을 만한 그 전통식품이라고 봤기 때문에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매장에서 풍겨주는 게 좋겠다. 이미지를 주는 게. 그 다음에 뭐냐면 다양한 소비층을 위한 메뉴를 개발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비층을 위한 인테리어. 그 다음에 샵인샵 개념하고 테이크아웃 판매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 제품 중에 아마 반은 테이크아웃해가 갑니다. 왜? 그 자리에서 먹는 거 반, 사실은 가져가서 조리해서 먹는 거 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매장 타입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고품질 식재료라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찾을 때 요즘은 옛날에는 뭐였었냐 하면 양이었고요. 한참 전에는 양이었습니다.
많이 주나 안 주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맛이 있나 없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맛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은 뭐냐 건강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뭐 MSG를 많이 넣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건강이 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을 고품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합니다라는 걸 가장 주 홍보 타겟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공간 디자인을 해서 손님을 맞자.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 하면 사업 전략을 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신생으로 만든 프랜차이즈인데 홍보를 하려면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홍보를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러면 보통 뭐냐면 그 PC빈이라는 브랜드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빨리 쉽게 머리에 새겨서 언제든지 PC빈에 가자라는 얘기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패스트푸드점이나 관련되는 것들을 이렇게 딱 보면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는 한번 각인이 되면 어떻게 해서요? 쭉 가는 거예요. 제품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많으면 할 말이 많으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서술어나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냐면 빨리 각인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의 홍보 문구가 뭐예요? 앞에 붙는 게 뭐가 붙죠? 뭐뭐뭐뭐한 뭐뭐. 혜주가 조금 전에 얘기는 했는데 31가지 맛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롭게 다양한 종류를 셀렉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구에 뭐냐면 표현되는 게 베스킨은 뭐냐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소비자들한테 그만한 다양성을, 개개인에 대한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도 물론 이것도 31가지 맛이 다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뭐냐면 브랜드 이미지로는 짱이죠. 소비자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TGI는 뭐냐면 TGI 프라이드는 맛이 즐거운 것, 그 다음 SM5가 삼성 SM이 나오면서 뭐냐면 장고장이 없는 차라는 걸로 선전을 했어요. 그러면 SM에서는 뭘 가지고 장고장이 없는 차라고 광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차 운전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SM이 기존에 우리나라에 사용하던 방식하고 조금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자, 뭐가 있었냐면 자동차의 엔진 안에 타이밍 벨트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스톤이 4개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6개짜리도 있고 8개짜리도 있어요. 그걸 균일하게 맞춰서 힘이 골고루 전달하게끔 그 힘을 100% 동일하게 터지고 하는 이걸 갖다 맞춰주기 위한 게 뭐냐면 타이밍 벨트입니다. 그건 뭘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걸로 따지면 쉽게 하면 고무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벨트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삼성에서 SM을 만들면서 걔네들이 처음에 가져왔던 게 뭐였냐면 닛산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엔진 안에 있는 타이밍 벨트를 닛산에서 만들 때 체인으로 만든 거죠. 여러분들 자전거 체인 아시죠? 그런 형식의 고무 재질이 아니라 체인으로 하니까 거의 반영구적이죠. 상황이. 그래서 뭐냐면 거기서 붙였는 게 장부장이 없는 차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자 차를 사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겠습니까? 운행을 하면서 운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유지 관리가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차라는 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잔고장을 없애주면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적어지니까 이런 걸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때는 뭘 가지고 할래? PCB는 여기 보면 뭐냐면, 자, 브랜드 이미지를 할 때는 뭐냐면 형용사적 표현을 써야 되고 건강식의 식사라는 신뢰감이나 정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든든함이나 간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할 때 좋아야 될 것 같다. 그 대신 뭐냐면 고영양이고 저칼로리. 이런 개념을 갖고 가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종류들이 많아요. 교촌도 있고, TGI도 있고, 파리바게뜨도 있고, 튼튼 도너츠도 있고, 풀먼도 있고, 올가도 있고. 자, 그러면 풀먼이나 올가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올가가 뭘 파는 곳인지 압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식자재,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나오거나 마트에서 파는 식자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브랜드. 응? 초록말. 또 그래도 남들이 들으면 다 아는 곳, TV 광고하는 곳 어디 있겠어요? 자, 풀무원, 또 청정원.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풀무원은 광고를 뭐냐면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요. 청정원은 뭐냐면 컬러가 들어갑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광고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올가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유기농 제품을 파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정원이나 풀무원보다는 가격이 1.5배 내지 2배 비싼 곳이 올가예요.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는 어떤 식의 로고나 BI를 써서 만드냐면, 잘 보세요. 먹는 것들, 패스트푸드점에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컬러가 뭔지 한번 보세요.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붉은색 계통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유는 뭐겠어요? 붉은색을 보면 식욕이 당깁니다. 그래서 적색 계열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러면 자, 풀무원은 올가는 왜 그린이나 토양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이나 이런 색을 쓸까요? 그렇겠죠? 얘네들은 뭐냐면 건강을 제일 모토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아까 제품들을 만들지만 걔네들하고 차별을 해서 우리는 그만큼 먹으면 건강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다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뭐냐면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이 BI 가지고. 그러니까 BI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요런 로고랑 요런 것들을. 이제 이걸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여기면 건강한 식사라는 거, 신뢰감과 정직함을 주기 위해서 브라운이나 아이보리나 그린 계통의 색상을 써서 얘들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제 완전히 똑같이 못 가니까.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해서 이 두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쓰고 그 다음에 로고를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실제로는 뭐냐 하면 이제 디자인에 적용을 해서 매장을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뉴는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저도 이걸 내용을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아, 두부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가공식품이라는 게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제품을 쉽게 하면 요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주방도 세팅해 놔놓고 다 만들어 본 거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버거 종류, 그 다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거에 콩고기라고 얘기를 하죠. 일명. 그렇게 가공을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제품들을. 세팅을.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이제 간편하지만 건강식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테이크아웃도 용이해서 먹을 수
먹기 쉽게끔 하는 것들을 이 주 걸로 차별하는 메뉴로 본 거예요. 자, 여기 두부채에는 국물의 종류를 아주 다양하게 한다. 국수는 종류에 따라 다양한 연령대를 흡수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운터에서 조리하는 부분을 오픈을 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들 왜 철판 볶음밥을 처음 나올 때 주방장들이 테이블에 나와서 요리를 해줬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조리되기 전 식자재를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게 뭐냐면 신뢰를 주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차별을 하겠다. 그 중에서도 뭐냐면 제일 밑에 있는 시간대별 판매 메뉴의 차별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심야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주 영업 시간대에 파는 것들의 제품을 조금 다르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디자인에서도 그거를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 전체를 갖고 제가 원래 하는 본업이 뭐냐면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럼 디자인을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풀며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면 뭐냐면, 자, 디자인 컨셉은 결국은 뭐냐면 컬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왜? 대부분의 사물을 평가를 할 때 제일 먼저 사람이 인지하고 평가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컬러입니다. 컬러. 색이기 때문에 색을 가지고 이 브랜드 이미지를 첫 번째 결정을 하자. 그러면 그린은 뭐냐 하면 자연이나 건강, 신선한 채소라는 의미로 뭘 가져가냐면 웰빙 트렌드를 표현을 하자. 그 다음에 브라운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생명의 권위고 전통을 개성한다는 의미의 브라운을 쓰는 거고, 아이보리는 결국은 이 생선이나 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살, 그 다음에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걸 표현하는 색상으로 이 세 가지 색상을 조합을 해서 디자인을 하자라는 게 최종 컬러 컨셉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매뉴얼 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았냐면 보통 이런 작은 규모의 프랜차이즈는 한 20에서 크면 한 30평 정도의 그러니까 규모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3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샘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는 뭐냐면 예를 들면 햄버거를 먹거나 완전 가공되어 있는 뭔가를 사서 그 현장에서 바로 먹을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이른 아침에서는 뭐겠어요? 아침에 반찬이 보니까 반찬이 별로 없네. 그러니까 반찬을 어디 가서 산다고요? 끓일 수만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여기 가서 테이크아웃으로 사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아침에도 그렇고 늦은 밤에도 내가 퇴근할 때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이렇게 해서 반찬만 사가는 개념으로 가게가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테이크아웃,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 낮 시간대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뭐냐 하면 내부에 들어와서 완제품을 사서 먹고 매장에서 즐길 수 있게끔 두 가지 개념으로 매장을 꾸미자. 그러면 이게 돌아갈 때는 뭐냐 하면 여기에는 한 사람 있으면 되겠죠. 조리를 하는 게 없으니까 한 사람 있으면 되는 거고, 얘 할 때는 뭐냐 하면 여기 조리를 했으니까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부분적으로 테이크아웃은 하겠지만 메인은 뭐겠어요? 이 매장이 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영업 시간에 따라서 두 개를 분리해서 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매장을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동선을 어떻게 풀 거냐.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 해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는 뭐냐 하면 매장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먹고 가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나가는 사람.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반제품이나 완전히 가공 안 된 제품을 갖다 사서 가는 사람. 그러면 테이크아웃은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브라운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서 주문을 하고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그러면 다 되면 포장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뭐냐 하면 이 안에 메인 주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방이고 여기는 나머지 부분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공해주고 손님들을 대응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장 고객들은 뭐냐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일반 패스트푸드점하고 동일하게 이제 먹는 거죠. 그럼 동선은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한다. 자, 이거는 건물이 기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가로, 세로 이 정도 폭에, 그리고 평수는 25에서 30평 정도 되는 면적을 사용하면 적절할 거다. 그러면 테이블이 몇 개 정도 나오고 이런 걸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기능들을 살펴보면, 자, 여기는 홀로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앉아서 얘기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 첫 번째 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이 카운터에 주문하겠죠. 패스트푸드점 똑같으니까. 그렇죠? 주문하고 나서는 뭐냐면 쭉 와서 원하는 테이블에 앉을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면 주문한 게 나오면 다시 가서 자기 자리에 와서 먹고는 뭐냐면 반납하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테이크아웃을 할 사람은 뭐냐면 샵인샵 개념으로 이 전체 샵 안에 테이크아웃만 다루는 샵을 별도로 둔 거예요. 물론 여기 뒤에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낮 시간, 늦은 밤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좀 이렇게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 개념 정도의 그냥 간단하게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사서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계획을 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일단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려고 하면 메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거는 메뉴를 개발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 거고, 실제로 공간을 만들 때는 뭐냐면 이제 디자이너의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디자인했는 나중에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이 벽면이 굉장히 깁니다. 이 긴 벽면에다가 뭐냐면 자, 이 안전한 먹거리라는 내용의 거를 전달할 수 있는 무슨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일일이 이제 서서 아니면 누구한테 인쇄물로 나눠주면서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매장 안에 들어오면 이 가공식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통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서 먹으면 됩니다라는 스토리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쇼커스에 몇 개만 이 벽면에다가 우리가 만약 해놓으면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있는 사람이든 보면 간단하게 이미지상으로 읽어서 충분히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보리 칼라 벽을 이용한 벽화를 그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하고 조립법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그 다음에 브랜드 스토리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이 전체 벽면에 한번 그려봅시다. 실제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심플하니까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가구도 굉장히 심플한 가구로 가져가고 주 컬러는 뭐냐면 아이보리의 색상을 갖춘 가구를 가져가자. 근데 분명히 뭐였었냐면 컬러를 아까 얘기할 때는 분명히 세 가지 색을 쓴다고 했었죠. 하나는 아이보리, 하나는 브라운, 하나는 그린색을 쓰기로 했었잖아요. 아이보리는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사용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린도 사용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브라운이라는 거죠. 자, 실내 공간에서 브라운을 어떻게 적용을 할까? 그리고 세대 간에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럼 브라운의 컬러를 어떻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브라운이 이게 확 와닿는 색깔은 아니잖아요. 브라운이라는 게 일반 저희들 벽돌을 연상하면 돼요.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단순 브라운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하면 벽돌을 사용하고 이 실내들을 주는 거는 누굴 위한 거냐면 브라운을 쓰되 전통적인 이미지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브라운을 쓰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색은 아주 대별되게 이쪽에는 아이보리, 이쪽에는 뭐냐 하면 벽돌을 이용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아이보리는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입과 카운트 영역, 그 다음에 클래식한 재료, 벽을 나무나 이런 것들을 벽돌하고 나무하고를 써서 실내나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요거는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기존에 다른 거에서 적용되어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컷해서 이런 재료를 사용하면 신뢰도가 생깁니다. 샘플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 BI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결해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기억이 용이해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표가 이미 등록된다는 거예요. 담겼습니다. 콩 2개. 그러니까 이 답이 없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자 상표는 그러면 PCBN으로 갑시다. 하지만 매장에 오픈될 때는 이거는 없이 새로 만드는 BI를 갖고 매장을 꾸밉시다. 아까 그 아이보리하고 그린으로 되어 있는 BI는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되는데 내용은 이래요. 전면 간판은 뭐냐면 그 아이보리하고 그 다음에 그린을 이용해서 다른 특별한 이미지를 안 줍니다.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정직함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걸 든 거예요. 브라운하고 그린하고 아이보리를 일부러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인물도 뭐냐면 두 가지 타입을 바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대형 건물 바깥쪽에 붙을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샵인샵 개념으로 작게 붙을 곳에는 브라운 컬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사인물을 갖고 이제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디자인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가로라고,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뭐냐면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할인마트를 가게 되면 복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동선상으로는 이게 여기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매장이 다 끼어져 있어도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앉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폴딩으로 열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저분해질 일도 없고 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테이크아웃, 여기는 오픈 주방, 그 다음에 다듬어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주방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미리 작업이 꽤 많이 되어 있겠죠. 나머지는 다 손님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 면이 과연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되게 궁금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천정이에요. 뭐 여러분이 사실 기회가 되면 뭐냐면 제 방에 이 모형이 들어 있습니다. 만들어서 이건 천정도고요. 이제 여러분이 실무를 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도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하게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습니까? 평면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천장의 조명이나 나머지 설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천장도. 그 다음에 벽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를 보여주는 뭐겠어요? 입면도. 그걸 세 가지를 합쳐서 입체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두시도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메인 주방이에요. 안쪽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뭐냐 벽돌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내구성 강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면 오픈 주방으로 주문을 하고 바로 앞에서 기다리면 뭐냐 하면 앞에서 바로 조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컬러로 뭐냐 하면 이렇게 메뉴들이 쫙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안에 LED가 들어가 있어서 쫙 나오는 거죠, 메뉴판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부분의 재료에 대한 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려도 이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자, 요게 뭐냐 하면 간략하게 이제 생략한 부분이에요. 벽면에 실제로는 뭐냐면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햄버거 만들고 뭐하고 여기는 지금 텍스트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부분이 뭐냐면 글자가 들어갑니다. 설명하는 글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벽면에다가 붙여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게끔 약간의 위트 있는 내용으로 제가 이게 벽면을 구성한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는 크게 비용이 안 들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하는 방법이
실크 스크린 하듯이 밀어도 되고 아니면 요즘 뭐 시트가 워낙 잘 나오니까 시트로 따 붙여도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걸 매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로변에서 봤던 매장의 전면이에요. 하면 상부에 있는 이게 메인 사이문이겠죠. 메인 간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테이크아웃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소간판. 그러니까 대각으로 해서 이게 메인 타이틀이라면 여기는 부수적인 타이틀을 가는 거고요. 만약에 밤 시간에 얘는 불을 끄고 얘만 켜놓을 수도 있고요. 영업을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는 가능하면 뭐냐면 내부를 100% 환하게 볼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작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안쪽을 본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손잡이가 들어가는 강화도와 나머지들은 이제 그래픽으로 작업한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사진이 뭐냐 하면 모형을 찍은 사진입니다. 모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의자들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스툴 같은 의자들 있죠? 얘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요거. 스툴 같이 되어 있는 이런 의자들. 테이블 말고 의자. 클립으로 만들었습니다. 클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렇게는 안 보이죠? 그게. 이거는 모형을 그냥 찍은 사진이고요. 실제 그래픽을 보면 이거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 앞에 있는 창 쪽에 있는 테이블 있고 밑에 있는 도면 보면 대충 보이겠죠? 이런 표시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벽돌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테이크아웃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투명하게 되어 있는 쇼케이스 같은 거죠. 모형으로 만들었지만. 자, 그리고 아까 보면 간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빛이 보이게끔 모형 작업을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주방 쪽, 여기는 이제 테이크아웃 쪽만 모형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2장이고, 이 정도 해서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모형까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정면, 테이크아웃 하는 거. 측면, 이제, 돌출 간판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이렇게 화이트에 쉽게 하면 그린이 되게끔 해서 멀리서 봐도 뭐냐면, 바로 보일 수 있게끔 돌출 간판을 별도로 작업을 한 겁니다. 예. 내부 부분이고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직전 거는 모형을 만들어서 찍은 거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되는 그래픽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쪽 편은 아이보리가 약간 짙은 브라운까지 끼가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신뢰를 더 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브라운을 많이 쓰는 측면을 보여준 거고, 반대쪽은 이 컷은 2컷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비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정도 컷을 하면 한 컷에 한 50만 원 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납품만 하긴 했지만.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죠. 거리에서 보는 매장 뷰. 그러면 저 안까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내부까지. 그래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최종 납품한 도서입니다. 자, 이렇게 뭐냐 하면 제품이나 아니면 매뉴얼 작업이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뭐냐면 PT를 다 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앞에서 이렇게 PT를 하게 되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든지 아니면 지금 다 하고 나면 질문을 받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기준 하에서 궁금한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문점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디자인을 할 때 이게 디자인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실력도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실력을 한층 한층 단계별로 쌓아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 쌓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냐 하면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지금 41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중에서 몇 사람은 생각을 동일하게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하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의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좋아지냐면 여러 사람 앞에 내가 디자인을 제시해야 되거나 여러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될 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 있는 폭이 월등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PT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주제가 주어졌고 만약 이걸 갖다가 뭐 한 4주 정도의 프로젝트를 던져주고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앞부분 설계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1단계, 2단계에 있는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나 전략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 거냐는 거죠. 그거는 상식선에서 풀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하고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고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해서 이 PCB에 대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합시다.